네, 당 지도부께서 네 후보들께 대선 경선에 진출할 2명의 후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 퍼센트를 궁금해하시겠지만 이게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득표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룰이었기 때문에 50%가 넘는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끝까지 마지막 3차까지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승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힘을 다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 홍준표 후보는 정치를 은퇴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찬탄파 그리고 반탄파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씩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그 선거를 하다 보면은 이슈 자체를 강하게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걸 때에 거기에 표가 모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를 두고 어떻게 보면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갈렸고 특히 뭐 1차 같은 경우에야 그 오픈 프라이머리 여론조사 100%였습니다만 이번 2차 같은 경우에는 당심 50%, 민심 50%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50%의 당심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 생각을 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심이 상당히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견인했던 후보가 김문수 후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분들의 어떤 그 특히 1차 경선 때에 낙선했던 분들의 여론의 흐름을 흡수했던 그런 전략이 상당 부분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이고 거꾸로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특히 뭐 지금 그 한덕수 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선을 그으면서 이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재명과도 어떻게 보면 결별을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어떻게 보면은 민심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했는데 그런 호소 전략이 상당 부분 민심을 견인해서 양강체들을 만든 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그 눈여겨볼 것은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전략이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주말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덕수라는 키워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필승 카드로 이 그 양강 후보가 한덕수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서 이 그 최종적인 라운드에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민심, 당신과 민심 이제는 산토끼도 잡아야 되고 집토끼도 같이 잡아야 되는 그 속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이슈로 다시 한번 그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51%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투표율이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2021년 12월 달 국민의힘의 경선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64%의 투표율을 보냈습니다. 그때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는 57%, 영남 같은 경우에는 60%, 나아가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의해 53% 정도의 그 투표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탄핵받았다는 국민의힘에서 당원뿐만 아니고 국민 여론조사에 있는 결과 2차 경선에서 51% 정도의 득표율을 보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고 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민심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이번 주말 5월 3일이 이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이에 오늘에 있던 이런 그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의 어떤 경선 흥행까지는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호남에 있는 투표율보다는 더 높고 아마 2021년도에 있었던 정도의 유사한 정도의 어떤 투표율을 가진다고 하면은 마치 2021년, 2022년 그 무렵에 있었던 대선에서 승리했던 그런 정도의 어떤 막상막하의 대결이 이루어질 기반은 오늘 마련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찬탄파와 반탄파가 한 사람씩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원과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그중에서 누구의 마음을 좀 더 얻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올라온 구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국면에서 제일 웃는 사람은 결승에 올라간 후보 2명이 아니라 아마 한덕수 대행일 걸로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이른바 꽃꽃문수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한 입장을 냈습니다. 반대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선 주자
후보자로 이제 어떻게든 입지를 다지게 됐는데 정작 이 경선 과정에서는 하락세다, 본인의 장기를 잘 드러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반사 이익을 홍준표 후보가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역전을 하게 된 계기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있어서 대단히 명료한 입장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캠프에 결합한 현역 의원들도 우리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캠프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역전 어떻게 보면 뭐 지지율 추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승리를 견인하는데 한 축이었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때문에 이 한동훈 후보와의 결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죠. 한동훈 후보는 지금 우리가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외부 주자의 단일화부터 이야기하는 건 패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또 5대5로 이 두 명의 후보 중에 한 명을 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신과 민심이 어우러져 있지만 중도 확장성을 그나마 더 가진 한동훈 후보에게 표심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정서적 투표를 함으로써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지금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단일화에 있어서 매끄럽게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트랙으로 되더라도 수용이 전적으로 가능한 후보를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우위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홍준표 후보의 이 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도 정계 은퇴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사실상 낙마하게 되면 정계 은퇴를 할 거라고 배수의 진을 쳤었는데 본인도 오늘 이야기를 내 역할은 그리고 정치 여생은 여기서 졸업한다. 대선과 관련한 역할도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대구시장직도 어떻게 보면 이 좀 포기하고 정말 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번 대선 경선에 임했는데 이미 당대표를 2번씩이나 했고 지난 대선 때도 출마를 했기 때문에 더는 이 정치적 여정 속에 선택지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좌절로서 사실상의 정치적인 이런 여정은 마무리를 하는 수순으로 본인도 입장 표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함께 뛰었던 후보들이나 다른 후보들을 좀 같이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지를 좀 받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은데